안녕하세요, 노란정입니다. 제가 재배하는 작물 중에 칡이 있는데요, 겨울에 수확한 칡이죠. 이거를 저는 말려서 이렇게 가구로 파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방법으로 먹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김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말린 칡을 가지고요, 이거는 커피 그라인더, 원두 커피 가는 그라인더에다가 분쇄를 해서 저렇게 커피처럼 한번 우려내려 먹어볼 생각인데요. 예전에 이거 해봤어요. 근데 내가 갈아서 한 건 아니고 완전 분말 갖고 했고요. 그때 완전 분말로 했을 때는 기존의 칡즙보다는 더 썼어요. 뭐 이것저것 빠지고 아주 농축된 그런 맛이었거든요. 근데 내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한 20분 정도 그렇게 해서 한 잔이 나올 정도의 양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커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통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에스프레소급 정도의 커피 내리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말이 여러 가지로 활용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분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네 방앗간 기계 다 잡아먹었어요. 칡이 생각보다 분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도 아까 그 그라인더 기계 고장내 먹었어요. 좀 더 큰 믹서기로 갈면은 가능할 것 같았는데 괜히 그거 손댔다고 혼날 것 같아서 조그마한 커피 그라인더로 했는데 역시 고장나네요. 이게 칡이 실타래처럼 부러지거든요, 분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찌꺼기가 끼면서 모터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동네 방앗간에서 이거 분쇄를 몇 번 맡겼는데 노을 믹서다 보니까 노을 방식 믹서에 그 중간중간에 끼어서 나중에 감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어가 나가버리거나 베어링이 나가버리거나 막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맷돌이 돌아가면서 갈아지는 믹서는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계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 됐고, 또 중간에 생산을 했었는데 판로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커피를 내려 먹는 방법은 있는데 커피를 내려 먹지 누가 칡을 내려 먹겠어요. 그리고 칡즙을 그냥 사 먹지 누가 내려 먹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칡냉면집 그쪽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기존 있던 그 시장의 가격에 몇 배가 나와 버리다 보니까 시장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했고요. 오늘은 한번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린 겸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이렇게 내렸을 때는 상당히 진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한번 그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캡슐 커피처럼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 시장도 마찬가지로 분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부풀어요. 커피는 부푸는 게 없는데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필터를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장성도 없고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근데 왜 이런 것을 지금 저도 하냐면, 우리 농가들이 연구가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소비자들이 내 상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먹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말을 해주면 그걸 해보고 싶고 따라하고 싶어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밌어서 더 사시는 분들도 더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저한테 이런 거 팔로우 하던가 이런 거 물어볼 때 농가들한테 그런 거 한번 물어봐요. 이거 혹시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은 황당한 표정으로 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깎아먹는 과일 같은 경우 그냥 깎아먹으면 되지라고 말을 하시지, 이걸 어떻게 먹어요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겠죠. 근데 왜 저는 그걸 물어보냐면, 이걸 맛있게 빨리 먹을 방법을 가르쳐주면 우리 농산물은 팔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먹을 방법조차 모른다면은 팔기가 힘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젊은 친구들이 20대 초반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에 농산물 판매가 안 될 건데 그 길을 가락에서 갔어요. 근데 황당해도 그때 작물이 없어가지고 축순을 갖고 갔습니다. 근데 첫 아침에 손님이 글더라고요. 죽순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어떻게 죽순을 모르지? 아무리 젊다고 해도. 그날 그 자리에서 한 개도 못 팔아서 하루 종일 한 개도 못 팔고 꽉 나고 왔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을지도 모르면 소비자들은 안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고 뭐 맛있고 근다고 해도 먹을지 모른다면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신작물이나 열대작물 막 그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진짜로 그거 하고 싶으시다면 먹는 방법부터 연구해라. 먹을지도 모르는 건 그런 과일들을 갖고 오면은 팔지도 못한다. 실질적으로 그런 비슷한 작물이 있어요.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좀 씁쓸한 떫은 맛이 나는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들은 뭐 생과로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생과로 먹을 수 있는데 떡두름하니까 소비자들이 잘 안 먹어져요. 실제로 저도 주위에서 그걸 준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나 갖고 와도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론은 못 먹고 남주고 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 과일을 맛있게 먹을 방법을 연구해왔고 그걸 소비자들한테 계속 퍼쳐줬다면 아마 그 과일은 성공을 했을 건데, 지금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과일 중에 하나예요. 매니아만 찾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농가들이 진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팔로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를 자꾸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이론이 6시쯤 되면은 농촌 관련 방송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 방송에서 한 번씩 나오면은 거기에 다 요리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저도 6시 내 고향에 몇 번 나갔어요. 저도 나가고 부모님도 같이 나갔는데, 거기 한번 나가면은 주문이 들어오는데, 왜 주문이 들어오냐, 그걸 보고 방송 주문 들어오고 그 음식을 따라하고 싶고 그 음식 만드는 법을 물어보는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진짜로 농산물을 먹을지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색깔이 너무 맑은데? 옛날에 이런 색깔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분쇄가 덜 된 것 같아요. 결론은 실패 같은데,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맛을 봤는데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칡즙보다도 연하고 진한 찍차의 맛? 그 정도밖에 안 돼버렸네.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